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한 주 동안 편하게 쉬셨나요? 저는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왠지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 투자를 하다가도 종목들이 안 좋은데도 내 종목이 올라왔을 때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았는데 많이 빠졌을 때 뭐 이럴 때도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 해보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깨부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들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부수기, 말이 좀 약간 좀 과격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부담스럽지 마시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틀을 깬다. 즉, 내가 이제껏 손실을 받아왔던 그런 매매 방법들, 그런 고정관념들, 뭐 이런 것들을 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지수 깨부수기, 그리고 주도주 깨부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깨부수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시간별로 지수 깨부수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깨보자. 항상 어떤 뉴스나 이슈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말고 기본적인 나만의 이제 지수 관련된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의 원칙을 한번 말씀드리고 얘기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도주 깨부수기,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이제 계속 빠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좋은 종목들, 나쁜 종목들 상당히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좀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지, 매수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손절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는 계좌 관리까지도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최대한 좀 수익을 잘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를 깨부수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전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웃으면서 오늘 시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인드 컨트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투자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 뭐 기본적인 투자 방법들, 이런 거가 30 정도 되고 마인드 컨트롤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간 지수 깨부수기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깨부수기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우면서 처음에 추세에 관련돼서 배웠죠. 그러면서 국면 분석부터 먼저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든 이제 가격을 갖고 있는 추세, 이제 종목들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국면, 그리고 수렴, 확산 국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수 깨부수기 시간이지만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요. 상승 추세, 누구나 다 알죠. 그죠? 저점과 고점이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 상승 추세. 차트상으로 본다면 상승 추세의 이동평균선들이 확산됐다 수렴되고 또 확산됐다고 수렴되고 이런 반복되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면은 분기별로 실적 발표 시즌쯤 해서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즉 실적을 일단 발표하고 나서 좋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그 다음 이제 분기 시간까지는 모멘텀이 없으니까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올라오고 조정 구간,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할 때쯤 돼서 또 올라오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발표, 뉴스죠. 뉴스가 나오면서 나올 걸 기대를 해서 이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까지도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추세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실적을, 우리가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모멘텀은 업황이 당장 뭐 실적 발표했다고 해서 업황이 당장 좋은 업황이 안 좋은 업황으로 나와서 이렇게 밀린 건 아니죠.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밀린 거고, 그 다음 또 실적 발표할 때쯤에서 또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매 3개월마다,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 시즌 정도 되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한 7월, 지금 8월 중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실적 발표 시즌은 10월 달. 그렇게 본다면 10월 달에 하이닉스 실적이 분명히 또 이번에도 분명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10월 달 고점을, 10월 달 하이닉스 실적 발표 시점을 여기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뒤로 따지고 난다면 한 9월 중순이나 이때부터는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즉, 하이닉스 실적 좋다고 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뉴스 나올 때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적 발표 시기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대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도 적용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하락 추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조 원 이상 되는 적자가 나왔죠. 그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반등이 지금 요즘에 14만 1,000원까지 밀렸다가 현대중공업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분기별로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실적 발표 시즌이 뭐 예를 들어 분기가 이렇게 끊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요번에 2분기가 여기까지였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때 실적 시즌 며칠 지나고 나서 실적 시즌 기간 동안 현대중공업 미리 실적을 안 좋을 걸 아니까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확산되는 구간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밀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난다면은 이미 악재는 노출됐으니까, 팔 사람이 이미 다 팔았으니까 안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요번 2분기가 끝나는 9월 말, 10월 초, 그때 됐을 때, 즉, 이때가 이제 뭐 10월 중에 만약 현대중공업이 실적 발표하는 시기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10월 달에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요번에도 실적이 안 좋게 이제 전망이 된다.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리포트들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서 다시 수렴이 됐다 이렇게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요즘에 뭐 약간 투자를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주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 즈음 해가지고 대주를 치는 거죠. 대주를 쳐서 실적 발표할 때쯤에 대해서 다시 파란 걸 이제 사놓는 뭐 그런 방법이 우리가 활용될 수도 있죠. 즉 제가 이제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단순한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투자할 때도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지수도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펀드멘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이 지수의 움직임을 상승 추세로 만들거나 하락 추세로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적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 뭐 오늘 시간이 되면 하고 뭐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평행 추세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박스권이죠. 박스권에 대한 뭐 그런 대형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추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뭐 그리면서 이렇게 좀 꼬불꼬불 뭐 별로 이렇게 이쁘지는 않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투자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한다기보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저희도 이제 에너지 충전소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종목들을 올려주시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론 펀드멘탈 상으로 되는 종목들은 펀드멘탈 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로 일단 답을 해드리는데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시장에서 어려울 건 없어요. 하락 추세의 전환이 되는 시점, 이런 자리, 상승 추세의 전환이 되는 시점, 이런 자리. 우리가 지나고 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사는 부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잘 팔고 뭐 한 10% 정도 먹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올라오니까 중간에 눌림목 이런 데서 또 사가지고 여기서 매매하고, 또 눌림목 여기서 샀다가 못 팔고 물려서 계속 가져가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죠? 여기서 그냥 보유했으면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먹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짧게 먹고 계속 올라가서 못 사다가 막판에 쫓아서서 잠깐 먹고 또 막판에 쫓아서 잠깐 먹다가 결과적으로는 물려서 계속 그 다음 파동까지 이렇게 내려가 이거 그대로 얻어맞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은 이런 구간이 나오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팔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구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주식을 사게 되면 중간에 출렁거려도 뭐 상가격 이상이니까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손절매라든가 그냥 이익 실현 안 하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왜? 추세가 하락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바로 꺾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면 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출렁거려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막판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오게 되면 가장 좋은 그런 베스트겠죠. 그죠? 자, 요거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직접 또 손절매 자리도 정할 수가 있고 매수 타이밍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식 투자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가 되고 내가 액션으로 취할 수 있으면 벌써 한 60%, 70%는 지금보다 승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수에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거를 지수로 놓고 이제 판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수 깨부수기 시간에서 현재 나오는 뉴스라든가 단발적인 뉴스라든가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지수의 큰 추세, 이런 것들이 지수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잠깐 출렁거리게 만드는 그 정도만 만들 뿐이지 그런 이슈나 뉴스가 추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즉 그런 추세를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펀드멘탈입니다. 우선은 펀드멘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뭐 시가총액 한 50위, 100위 정도까지의 종목들의 실적이 전체적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추세를, 실적이 이 추세를 만드는 거고요. 그 실적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분기가 끝나기 전에, 즉 지금 같은 경우 본다면은 뭐 7월달, 8월달, 9월달이죠. 그죠? 7, 8, 9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한 8월달 정도 지나면 8월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요번 3분기 때 실적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요번에 이익은 몇 조 정도 되겠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전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실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전망
하고 요번에 나왔던 실적 전망, 요번에 만약에 실적 전망이 훨씬 더 좋다. 그럴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실적이 좋을 테니까 이렇게 터닝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이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2분기 때 실제 실적하고 3분기 때 실제 전망이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밀립니다. 지수가 밀려요.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도 우리는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펀더멘탈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해서 실적과 지수의 그런 추세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 어디 가면 얘기 안 하죠. 그냥 뭐 어떤 종목 좋다 뭐 테마성 뭐 사봐라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수에 대해서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각자 어떤 이슈,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이슈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임자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지수를 판단하는, 저만의 이제 지수를 깨부수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방법은 임자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선물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래대금이 작다 보니까 이 선물 추세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올라왔다가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수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선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주식 차트고요. 선물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좀 전에 우리가 추세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거를 이제 120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런 구간, 이렇게 급락한 구간, 지금 요 구간이 거의 뭐 한 보름 정도 됩니다. 보름 정도 되고 보름 정도 올라오고 거의 한 달 정도 빠지고 저점 라인 때가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죠. 하락 추세, 상승, 하락, 그리고 쌍바닥, 크게 쌍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이죠. 지금 장기 평선 이렇게 온 상황에서 정배열 들어갔다가 단기 쌍봉에서 무너져 가지고 밀렸는데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 있는 이런 모습. 즉 단기적으로 요 위에서 터닝했으면은 상승 추세가 바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 요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구간, 주식은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선물 지수가 밀리는 타임, 선물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는 어떠한 호재가 나와도 지수는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임자마음이라고 그랬지만 이 우리나라는 거래대금이 작다 보니까 선물 전체적인 큰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뭐 호재가 나와도 밀릴 수가 있고, 악재가 나오면 더 밀리는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고, 호재가 나오면 더 올라가고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이 구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확대를 해서 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약간 좀 이제 확대를 해놓고 우리가 본다면, 좀 짧은 구간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7월 30일이었습니다. 7월 30일 날 단기적으로 쌍봉 흐름으로 해서 이렇게 무너졌죠. 그죠? 쌍봉에서 저점 라인 대가 높아지다가 저점 라인 대가 처음으로 낮아졌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수 관련주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하락 추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장기 역배열에서 상승으로 갔다가 수렴 국면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이 크게 하나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탔어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타지 못하고 저점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해서 매수를 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올라오다가 다시 깨졌을 경우에는 이때 샀더라도 다시 정리를 해야죠. 왜? 우리가 여기서 주식을 이 지수를 돌아선다고 판단을 하거나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 추세가 여기서 쌍봉에서 흐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서려면 못해도 쌍바닥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구간은 맞는데 여기서 재차 깨진다는 거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밀린다는 거는 미국 시장이 오르거나 호재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다. 즉, 이 추세가 언젠가는 분명히 여기서 이제 터닝하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터닝하건 아니면 더 밀렸다 터닝하건 올라오는 그런 자리가 있겠죠. 그죠? 그런 자리에 맞춰서 우리가 지수 관련주들이라든가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수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요거를 좀 약간 줄여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구간이냐 아니 상승 구간이냐 아니면 하락 구간에 단기 반등이지만 아직도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구간이냐 아니면 뭐 상승 구간이냐 하락 구간이냐 이 구간에 어느 구간에 지금 현재 지수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좋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 중기적인 방향이 펀더멘탈로도 결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도 결정이 이슈가 아니라 펀더멘탈로도 이제 결정이 되고, 큰 흐름대로, 방향대로 이 방향이 이제 틀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에 두 가지 이제 빨간색이 호재겠죠, 그죠? 파란색이 악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호재성 재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항상 뭐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죠, 그죠?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게 약간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로 일단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종료를 언제 하느냐, 그 시점이 나왔을 때 작년 6월 달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왜? 돈을 풀다가 이제 그만 푼다니까 당연히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무지 올랐으니까. 근데 실제로 테이퍼링이 실질이 되고 난 후에도 미국 시장은 뭐 크게 영향 없이 계속 잘 돌아가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지수는 더 올라가면서 고점이 나왔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 금리 인상이 언제가 되느냐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작년에 언제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느냐 그때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 뭐 2분기 빠르면 2분기 뭐 3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으로 갈수록 우리 시장은 계속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악재는 미국이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이 일단 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유럽이 경기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는 당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주기는 약간 힘들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ECB에서 어느 정도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카드가 나오게 되면 금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이 2012년도 경기가 금융위기가 와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국내 지수도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유럽이 막 돈을 막 풀고 살리려고 막 노력하면서 최근까지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몇 개월 동안 빠지기 시작을 했죠. 왜? 약발이 다 했거든요. 돈은 많이 풀었는데 실제로 경기가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돈이 많이 풀었는데 이제 힘이 딸리니까 밀린 겁니다. 다시 한번 돈을 미국처럼 2차,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하듯이 유럽도 다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까지 간다고 보여지고 당장은 안 좋지만 유럽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호재성 재료라든가 경기 부양하는 그런 내용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내lok도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유럽 경기도나 뭐 우크라이나, 이라크 뭐 다 안 좋은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렇게 안 좋은 반면에 호재성 재료, 지금 중국 시장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금리 인하까지 했습니다. 원래 정부 정책만 일단 내놓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다가 한은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금리 인하까지 아주 오랜만에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내놓은 적이 아주 오래 전이었어요.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한 몇 년 동안은 왜 미국하고 유럽은 경기 부양하려고 뭔가 대책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이 없나?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50포인트대 돌파를 못하고 계속 박스권 횡보하면서 1900대도 잠깐 깨졌었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050포인트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동력은 이런 악재들을 이겨낸 국내 정부 정책과 중국 시장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당장의 우리나라 종목들 펀드멘탈을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장의 종목들의 펀드멘탈을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생긴 거죠. 즉 종목들 다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뭔가 카카오톡하고 합병을 하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는 이제 모멘텀이 없다가 이런 모멘텀이 아직까지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니까 강하게 반영이 안 되면서 지수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가시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죠. 지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수 차트,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부 정책이 이제 슬슬 막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오히려 지수는 빠지긴 했지만, 큰 추세장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점 라인 대가 올해 2월 달에 1885포인트 찍고 나서 계속 높아지고 있죠. 상승 추세. 우리 아까 봤죠? 종목들 상승 추세. 지수 고점과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 더 높아지면서 이 라인 대까지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점 라인 대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상승 추세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긴 했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꺾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수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중국,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국내 정책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더 나왔을 때는 저점 라인 딱 이렇게 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패턴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추세상으로는 이게 깨지려면은 요 라인 때 2030포인트대가 깨져야지 그래도 조정이 좀 이어진다. 단기적으로 요 과정에 대해서 하락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30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락으로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밀리게 되면 쌍바닥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2030포인트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부담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대응이죠. 시장은 대응입니다. 2030포인트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 깨부수기, 즉 시장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은 이라크 문제 때문에 급락해서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큰 시장의 추세, 선물 추세도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선물 추세가 이제 돌아섰을 경우에는 지수도 2030포인트 이상에서 그런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즉 이런 판단을 우리가 좀 해보면서, 제가 뭐 지난 시간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시간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바로 뭐 이걸 따라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편하게 들으시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제가 말이 많죠? 지금 지수 얘기만 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30분 가까이 지났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깨부수기. 우리가 주도주를 깨부순다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이 급등하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주도하는 이런 종목들을 올라올 때 꼭대기에 사가지고 여기서 막 사고 팔고 5%씩 먹고 팔고 막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도주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깨졌을 때 막 그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말고, 이 상태에서 적절한 선에서 팔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거를 한번 배워보자고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분기별로, 그죠? 분기별로 실적 시즌 때 이렇게 이제 보통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내에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RS를 도입하면서 60일 이내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45일 이내 원래 발표하게 되어 있는 이때가 이제 시장의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좀 이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좋은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샀다가 좋은 실적 나왔을 때 파는 방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수 타이밍, 싸게 살 수 있는 나의 노림수가 일단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좋은지 많은지 내가 다 알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시장에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종목들 요번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리포트, 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오픈되어 있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적절하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방법도 저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의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나오는 모습,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삼중 바닥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모양, 즉, 이런 모양이 나오면 꼭 올라가더라.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꼭 추세가 전환되더라. 즉,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 쌍바닥,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돌파를 해서 여기 고점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예? 이런 패턴을 우리가 많이 알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쌍봉 패턴은 쌍바닥의 반대죠. 즉 고점 매도할 때 상당히 유효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승 삼각형 패턴, 고점 라인대를 우리가 2020포인트대를 계속 돌파 못하다가 돌파했던 것처럼 그런 패턴. 그죠? 목이 쉬네요. 자, 저점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는 하락 삼각형 패턴. 그죠? 그리고 하락 쐐기형, 그리고 상승 쐐기형, 대칭 삼각형, 뭐 고공 쌍바닥형 패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 지금 뭐 종합지수로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번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지수가 2090포인트대까지 확 올랐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요번에 밀리면서 21 이평선이 2050이었는데 2050도 깨지면서 2030대까지 밀렸다가 2025 정도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오늘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뒷부분을 빼놓고 여기만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2030포인트, 2025포인트 이 라인 때문에 안 깨지게 되면
쌍바닥형 패턴으로 크게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고공 쌍바닥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쌍바닥인데, 많이 한참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터닝할 때는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들은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상승 N자 패턴을 일단 그리게 돼 있습니다. 즉 이거는 고공 쌍바닥형 패턴이지만 실제로는 상승 N자 패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상승 N자 패턴의 목표치는 여기하고 같은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100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도 100포인트 올라가는 그 정도 목표치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지금 현재 저는 요 정도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밀리면서 올라타시게가 아니죠. 올라타게 되면 한번 지수 2100포인트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 고공 쌍바닥형 패턴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상승 N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건 이평선 배열에 대한 그런 이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N자. 자, 이렇게 제가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 어떻게 모양이 나오느냐, 이게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알면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여기서 사거든. 대부분 다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추천 나오고 이제 올라간다고 막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미리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싸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시간이 별로 없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준 차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3분의 1 차트라고 나왔는데 하위 차트, 그리고 여기는 상위 차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 자리에서 사고 싶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온 차트, 그죠? 이게 만약 일봉 차트다. 일봉 차트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의 차트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자리에서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예를 들어 여기 샀는데 아래로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판단을 3분의 1 차트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일봉은 하루에 360분이죠. 그죠? 360분에 3분의 1이면 120분 차트란 말이에요. 120분 차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진행이 돼서 올라가려면 이 120분 차트부터 먼저 역배열해서, 지금 이 과정에서 120분 차트가 역배열로 막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내려왔겠죠. 그죠? 근데 이게 먼저 정배열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120분 차트가 하락 추세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으로 터닝하는 이런 자리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 실제로 120분 차트에서 이 정도 모양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약간 올라온 그런 모양이 되겠죠. 대부분 다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모양 좋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이게 돼야 돼요. 즉 우리가 좀 싸게 산다, 내가 싸게 산다 그러면은 120분 차트에 이런 자리, 추세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기별로 실적, 아까 얘기했죠. 그죠? 실적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온다. 실적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상위 차트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될 때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시면 좀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지난 5월 달 여기가 이제
이 편 수렴돼서 올라올 때 4월 달이었죠. 그죠? 4월 달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좋은지는 다 알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확 펼쳐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본다면 하이닉스를 어디서 살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다 이제 올라탄 다음에 뭐 이런 자리에서는 잘 안 샀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자리,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니까 이런 자리에 사거나 뭐 올라가니까 뭐 단기 매매하려고 이런 자리에 사고 이런 자리에 사고 이렇게 사셨던 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논리로 우리가 따진다면 여기서 살 수 있었어야죠. 그죠? 여기서. 그럼 이거는 일봉 차트니까 120분 차트 하이닉스의 120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120분 차트 아까 4월 달이었죠. 그죠? 그때 당시 4월 달 이때 당시 흐름을 본다면 계속 조정이었어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4월 들어서 추세가 이제 이거 역별 구간에서 정별 저점 라인 때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37,000원대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타서 요 라인대를 돌파를 할 때 이런 자리, 즉 정배열 들어가는 요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살 수 있었어요. 38,000원. 그죠? 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이제 돌아서는 초기잖아요. 그죠? 그 이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돌파하니까 확 정배열 들어가면서 밀리고 싸게 사놨으니까 그죠? 이때 샀으면 싸게 샀으니까 중간에 출렁거려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왜? 실적이 좋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조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파동 봉우리 하나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로 한번 이후의 움직임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분차트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서 그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실제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주식을 좀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연구를 해본다면 분명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주도주 깨부수기, 즉 주도주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거의 이 자리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하이닉스의 이 자리. 주도주 깨부수기.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종목들 어떤 종목 좋은데 이거 쫓아가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싸게 살 수 있나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나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주도주 깨부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잠시 후에 나를 깨부수기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를 깨부수기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빨리 아까 전에 그거 계속 하지 왜 이걸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내 마인드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나를 깨부수기. 제가 지난 시간에 고정관념을 일단 버리는 부분 얘기를 했었고 유연한 사고방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가장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제가 항상 뭐 이제 이전에 요즘에는 강의를 따로 안 하고 뭐 이제 뭐 혼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생존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8년도 2007년도까지 무지 좋았죠. 그러고 나서 2008년도 1000포인트가 깨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000포인트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이 과정에서 누구는 죽었고 이 과정에서 누구는 살아서 이 과정을 누렸고 죽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여기서 이 과정에서 누구는 손실을 받아서 정말 괴로워서 많이 떠났고요. 그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누리면서 손실받던 거를 다 회복하는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3만 원대에서 20몇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회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형주들이 5배, 6배 막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 왜 그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어떻게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투자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점,
지수에 대한 관점, 종목에 대한 관점, 타이밍에 대한 관점, 내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계속 투자를 하실 거라면 나만의 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그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 보면은 뭐 이제 정말 증권사나 이렇게 규모 큰데, 그리고 펀드라든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미리 정보를 캐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이겨내려면 나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이걸 가지고 뭐 이제 한번 수익 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수익 냈다고 좋아하시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돈 들어서 그 사람 얘기 거 주식 사잖아요. 홀라당 다 까먹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손실을 봐서 더 앞으로 주식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생존 능력입니다. 내가 생존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없으면은 해보려고 투자의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근데 이것도 싫다, 나는 그냥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편하게 뭐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생존 능력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꼭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없다면 공부를 하세요. 두 번째, 주식 투자의 목표는 꾸준한 수익률,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 제가 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대박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한번 대박이 나더라도 내가 투자의 기준이 없으면 대박은 금세 쪽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다, 그러면 수익률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질 때 적게 깨지고 먹을 때 많이 먹고 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지 못하는 한 이런 상황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뭐 손실 크게 봤다가 크게 이익 났다가 손실 봤다가 크게 이익 났다가 이런 거는 금방 병 걸립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아서.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 수익률이 좋았다가 나빴다, 이 변동폭이 크더라도 그 다음으로 갈수록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되면서 시행착오, 즉 이런 과정이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투자의 목적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 몰라서 손절을 잘 못하고 막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손절도 잘하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싸게 사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분명히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목표로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투자 금액, 내가 지금 투자한 이 금액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여윳돈으로 해, 이런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이제 현명하게 아니라 냉철하게 이제 좀 판단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내 돈이 아니고 뭐 신용매매라든가 주식담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 내 수준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뭐 얼마든지 그거 케어해가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막 신용매매, 주식매매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이 나를 깨부수기 시간이잖아요. 나를 절대 못 깨부숩니다. 두려워가지고 투자하기가 힘들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즉, 내가 투자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면은 투자를 아예 안 하시면 돼요. 차라리 현금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 모른다, 모의 투자를 먼저 하세요. 모의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투자의 기준을, 나의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데 내 환경, 무슨 얘기냐? 아니, 나는 직장에 다니는데 막 그 종목들 막 오르내리는데 단타 치려고 막 이거 하고 있으면은 직장 일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직장 일도 안 되고 수익도 안 되고 둘 다 안 돼요. 내가 직장에 있게 되면은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겠죠. 내가 뭐 집에 있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나는 단기적으로 좀 시간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던가. 내 환경에 맞는 투자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요. 내가 잘하는 걸로 투자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절매, 바로 처음 하시는데도 손절매를 바로바로 칼같이 다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돼요. 즉, 내가 잘하는 부분, 나는 손절매를 절대 못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투자의 기준을 세울 때,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투자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공은 뭐 경험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공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공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꾸준한 수익, 아까 목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증시 깨부수기 이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약간 좀 앞 시간이 약간 길어지는 바람에 주도주 깨부수기 그리고 나를 깨부수기 이 시간이 약간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든 부분이 저는 다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왜냐하면 이 부분을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야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이 증시를 깨부수면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